36세 제니퍼 백스터는 마약 사용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자녀 7명의 양육권을 아동보호국에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더 강력한 마약인 헤로인에 손을 대며 알코올 중독이 심화되었고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기도 했으며 매달 3일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집을 방문했고 사촌과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제니퍼는 결국 2020년 8월 5일 테네시주 오크리지에서 참혹한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장소는 당시 52세였던 션 피니건의 집이었고 그의 21세 여자친구 레베카 디시맨의 신고로 잔혹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션과 레베카는 2019년 8월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18세의 부모를 잃고 5번의 약혼과 파혼을 겪은 레베카는 친척과 친구 집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션이 같이 살자며 집에 초대하자 레베카는 곧바로 짐을 싸서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You said that he had convinced you to move in. Could you tell us about that, please? The first text that I recall is he was telling me that he wanted me to live with him and be his girl. 초반에는 평온한 시간이 흘렀지만 곧 션의 폭력성과 가학적인 성적 욕구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레베카의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계집에 넣는 등 학대를 하기 시작했고 이 장면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션의 어머니도 같은 집에 거주했지만 그녀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 중이었기에 션을 제지하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You talked about the first time that you got in a fight with him. Could you give us some more detail about when that was, what happened? I had asked to borrow his phone to be on Facebook, and one of my exes texted, and it led to him getting angry and shoving me in the shower. He told me that he wasn't happy with me. There was consequences to that. What kind of things would he do then as punishment? Anywhere from putting me in a dog cage and urinating on me, defecating on me, chaining me up, using box cutters on me, using torch ladders on me. 션은 파인트하우스란 술집에서 일을 했고 출근하는 동안 레베카는 휴대전화 없이 집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션은 술집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던 제니퍼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관계를 가질 경우 $100를 주겠다고 제안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Could you tell us about what happened when Jennifer came in? She came in and I was putting the bed up and I was confused because I didn't know the woman, and Sean later came in and introduced us together. She made breakfast and asked to take a shower, and 제니퍼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션은 레베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once she went to go take a shower, Sean asked me, "Do you want to kidnap her?" How did you react to that? He controlled the house, and anything I said, even if it was a no, that it wouldn't have mattered anyways. What happened when she got out of the shower? She ate breakfast and we were talking, and after she ate breakfast, he walked her over towards the back door and was showing her a baseball bat. And then he started hitting her over the head. 션이 휘두른 이 야구 방망이는 파인트하우스 직원이 사건 며칠 전 사라졌다고 진술한 방망이였습니다. 이후 제니퍼는 레베카처럼 수갑과 목줄로 침대에 묶이게 되었고 반복적인 성폭행과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레베카의 주장에 따르면 션이 출근한 사이 자신이 제니퍼를 도와 탈출시키려 했으나 자물쇠를 열 수 없어 실패했고 이 사실을 들통나며 함께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id Miss Paxton ask to leave? Yes, I told her that I wish I could. I didn't have any way of letting her go. Did she ever tell Mr. Finnegan she needed to leave or wanted to leave? Yes. What was his reaction? He told her that as he was killing her that she wasn't going anywhere, that she was going to die. 제니퍼는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한 채 용변을 통해 해결해야 했으며 그녀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이후 션은 제니퍼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듯 표백제, 장갑, 테이프, 냉동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션은 레베카에게 제니퍼를 씻기라고 했고 이후 제니퍼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션은 몇 시간에 걸쳐 신발끈으로 제니퍼의 목을 졸랐다 풀기를 반복했고 중간중간 담배를 피우고 재떨이를 비우며 서서히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She was taking her last breath, and I got on my hands and knees and told her goodbye because I knew she was dying. 제니퍼를 살해한 후 션과 레베카는 시신의 일부를 훼손하고 사진을 찍는 등 심각한 사체 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증언대에선 법의학자는 레베카의 사망이 교살에 의한 살인이었으며 부서진 뼈들과 무수히 많은 외상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빨간색 피는 예기에 의한 절창을 나타냈으며 검정색 피는 둔기에 의한 외상을 나타냈습니다. 마네킹에는 수도 없이 많은 핀들이 꼽혔고 이를 본 배심원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은 매트리스 커버와 쓰레기 봉투에 쌓여 냉동고에 밀어 넣어졌고 이는 션의 방 옷장 안에 숨겨졌습니다. 션은 종종 냉동고를 열고 자신의 기괴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고 그렇게 9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레베카를 향한 션의 폭력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션이 출근하는 동안 레베카가 이웃 마오가니의 집을 방문했고 이웃은 그녀의 몸과 상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호소에 함께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보호소로 향하던 중 레베카는 마오가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마오가니 부부는 시신이 냉동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션은 냉동고를 청소한 뒤 시신이 담긴 봉투를 침대 밑으로 옮겼습니다. 오랫동안 냉동 보관된 시신이 냉동고 벽에 달라붙어 있었고 션은 어깨 부분을 도려냈습니다. 2020년 8월 5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과도하게 정돈된 집에 어울리지 않는 침대 밑에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고 그렇게 제니퍼의 행방이 드러났습니다. 션과 레베카는 모두 사형이 가능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그들의 추가적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신상 공개 이후 2015년 션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났다는 여성의 제보로 션의 과거 전과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션은 제니퍼 살해에 대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레베카는 유죄를 인정하며 션에 대한 증언을 조건으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받는 형량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션은 계획살인, 중범죄 중 발생한 살인, 과실치사, 특수강간, 강미수, 중강제 납치, 사체 훼손, 증거인멸 등 총 13개의 혐의로 2024년 8월 13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검사 측은 션과 레베카가 전형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였으며 레베카의 증언은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성으로 인해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션의 변호인은 레베카가 자유롭게 이웃집을 드나들었다며 감금 상태가 아니었고 레베카도 션의 기이한 성적 취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레베카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ll the stuff that happened to Jennifer Paxton is straight from Rebecca Dishman's mouth. So I'd like to present this in a different way. We have this age difference, and our natural reaction, I say our, it's my natural reaction, okay, to that when we see this age difference and they're poor, that the old man must be taking advantage of the young girl. If he were Leonardo DiCaprio, we would say that the 21-year-old is taking advantage of him for his money. I mean, the point is the perspective, and you have to look at who's in control the whole entire time. For 9 months, that body's in that freezer. She's alone at that house most of the time. And if she wasn't guilty, I don't believe she would have pled guilty to a first-degree murder. In fact, he pled not guilty. And we're here. They were both charged with the same stuff. She was also facing the death penalty. So who's in control? 법률 전문가들은 레베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션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미 유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션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가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레베카는 여전히 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체포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 met with your attorneys? A week or a couple weeks ago. Not today? I met with them today. Okay.
You don't remember the last time you talked to the DA? No, But you remember amazing details from 4 or 5 years ago, right? depending on what it is. Sean wrote you letters, Yes, and he wrote you letters and said, Rebecca, tell the truth. yes, And you wrote him back and you said, I'm sorry for lying, didn't you? I wrote him back, but You just read the letter. You don't remember reading the letter? yeah. Okay, I 'cause did write it that. seems like maybe that's all he wrote to you. Yes, Tell the truth, I'm innocent. And you wrote back, I'm sorry I lied. I'm sorry I put you in this position, right? no. No? Is that the letter you just read? I meant with the relationship. 총 4일간 진행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11시간 50분의 협의를 거쳐 션에게 13개의 혐의 중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Verdict form for count 2, first-degree felony murder of Jennifer Paxton during the perpetration of attempt to perpetrate aggravated rape.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Sean Shannon Finnegan, guilty of first-degree felony murder during the perpetration or attempt of to perpetrate for aggravated rape. Upon the verdict, the jury find you, Sean Shannon Finnegan, to be guilty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the indictment. Upon further verdict of fixing the punishment of death, it is therefore ordered that you shall be put to death by lethal injection. 한편 2022년 기존에 사용되던 사형 약물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테네시주 주지사 빌 리는 사형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펜토바르비탈로 약물이 통일되었고 2025년부터 사형이 재개되며 미뤄졌던 집행 4건이 2025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He's just those eyes. I mean, just like a wild animal. And he cursed me, and I said, I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that guy. 1965년생 마이클 헌트는 1990년 당시 25세의 나이에 뉴저지주에서 군복무 중 성폭행을 저질러 14년간 수감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출소 이후인 2013년 마약 밀매, 절도, 그리고 또다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2년간 수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2016년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 지연과 함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기소가 무산되었고 마이클은 또다시 사회로 나와 범행 기회를 노렸습니다. 2018년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는 그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그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기소된 그는 2019년 4월 법원 심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심리 도중 변호인을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즉시 법원을 빠져나와 도주했습니다. 마이클 헌트에 대한 체포영장이 즉시 발부되었지만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와의 통화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하기 전에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2019년 4월 4일 마이클은 파나마시티에서 차로 4시간가량 걸리는 조지아주 파인마운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끄며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30분경 그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마말 우즈와 함께 피자 배달부로 위장해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에 있는 데니 스코긴스의 집을 찾아갑니다. 데니는 마이클과 일면식이 있었던 사이였기에 경계심 없이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마이클은 준비한 총을 꺼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총창을 입고 쓰러진 데니를 지나쳐 마이클은 집 안으로 침입했고 놀라 도망치던 알렉산드라의 뒤통수에 총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를 자신이 이전에 성폭행했던 미성년자로 착각했으나 그녀는 전혀 무관한 10대였으며 단지 머리색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희생되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알렉산드라의 가족과 함께 살던 또 다른 아이였고 그녀는 화장실에 숨은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 총격으로 데니를 포함해 총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데니는 이후 60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현재는 기계 없이 말하거나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The other man, seeing Alexander Peck, a red-headed girl, run past and go towards the back room, gave chase. Went into that room. Like pure nightmare. Danny Scoggins, his daughter, cried, "Daddy, help me. Please don't shoot me."
Who shot him? And I heard my daughter, Lexi. She said, "Dad, help me." And she said, "Please don't kill me." And then I heard shots. I knew at that point I had to get out of the house because I knew that if I didn't die there, that he was going to shoot me again on the way out. I recognized Mike's face. And then I also recognized his voice. He has a very distinctive voice. 마이클의 변호인은 그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며 당시 함께 있던 마말 우즈에게 혐의를 전가하려 했습니다. 생존한 피해자 2명이 범인을 키 크고 마른 흑인이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마이클은 체형이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관계자들은 법정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He was suspected. He was interviewed. But again, I don't have two people placing Mr. Woods at the scene like I do Mr. Hunt. That's your perception. That's right. It's your perception. Are you guilty? No, I'm not guilty. 마이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Polecats is a dance studio. Because of the sign, I think people passed it off as being a strip club. It's not a strip club. It was a dance studio, and we held entertainment events. We allowed people to rent out the building. The truth is that I did not do it, and it's clear in there. All of the previous statements inconsistent. 왜 파인 마운틴에 갔냐는 질문에 마이클은 I was going to meet with my ex to get more money. She lived in Virginia, but I also went to Alabama and I went to Atlanta in order to try to get money. I figured at least I would need another $5,000-$10,000 to bond out. She explains that she saw the culprits. Neither one of them was Hunt. She knew for a fact that it wasn't Hunt. Somewhere in the aftermath, it was discussed. Look, let's put it on Michael Hunt. Even in the police, even in the police interview, they're saying, "Oh, you know, we know Mike did this, but it needs to come out of your mouth." They're trying to coerce her to change her statement. I know he has people out there that don't like him. Nobody has investigated the fact that this guy had 3 people come in his house on October the 11th, I think was after the storm, and attempted to kill him. So he said, whoever he has beef with or drama with, whatever happened with him, the first person he wanted to accuse was me, especially after his girlfriend makes this allegation, which I believe, and I'm sure it was coerced by him, according to all the documents. 심지어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과거 자신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아낸 세입자들이라며 그들이 앙심을 품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hey were into a lot of drugs at that house. There's a lot going on at that residence that hasn't been exposed. And the second thing is that when you look at the AT&T records, my cellular phone wasn't even on from 3 o'clock that day all the way to the next day. My cell phone wasn't even on at that time. I did not do it. It's clear that I didn't do it. 그의 이런 주장들에 검찰은 배심원단의 동요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와 공범 마말 우즈에 대한 혐의는 현재 공개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 법정에서 그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I forgive this family for accusing me of something that I'm sure that they know I didn't do. The second thing I'd like to say is I think that it's very cowardice to want an innocent man to go to pr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 didn't do. I did not shoot this person. I was not involved in that. And I think that the evidence was overwhelming that I did not do this. 배심원단은 무려 15분 만에 협의를 마쳤고 마이클의 1급 살인과 3건의 1급 살인 미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며 찬성 10표, 반대 2표로 사형이 권고되었습니다. We, the jury, find by a vote of 10-2 that Michael Harrison Hunt should be sentenced to death. The court sentences you, Michael Harrison Hunt, to death in a manner prescribed by law. After a careful review of the aggravating factors determined to exist beyond a reasonable doubt, which far outweigh the mitigating circumstances established by a greater weight of the evidence, makes clear that a sentence of death is the only appropriate penalty in this case. 마이클의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형 선고가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향후 최소 10년에서 15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사형수가 실제 형이 집행되기까지 평균 25년 이상 수감되는 만큼
선고 확정 이후에도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